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불통즉통. 통하지 않게 되면 아프다. 그 막힘을 열게 되면 통하지 않는다. 전화불통? 옛날에는 그런 말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혈액순환이 막히기도 하고, 그러면 뇌졸중도 되죠. 변비? 변비도 대장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 아프게 되고, 심지어 얼굴에 뽀록지? 뭔가 이렇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통하지 않는 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종기가 그렇죠. 종양이 그렇죠. 암이 그렇죠. 뭔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하게 해주면 이제 그 병은 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체는, 그러니까 법계는, 내 안의 열애는, 내 안의 부처는, 내 안의 그리스도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의견을 전하는 거죠. 변비, 뽀록지, 암, 너 지금 막혀 있어. 너 빨리 통로 개설해. 그러면 변비, 암, 뇌졸중, 여러 가지 온몸에 막히는 종양, 종기 이런 것이 안 생기려면 어떡하냐? 내 앞에 나타난 인연들과 여는 거죠. 내 앞에 반연된,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반연된 인연, 내 앞에 반연된 상황, 내 앞에 펼쳐진 일에 다 여는 것이죠. 오늘은 그것은 업이 오는 그것이 바로 카르마를 경영하는 지름길은, 카르마를 경영하는 유일한 방법은 불통즉통. 불통즉통. 나의 모든 아픔은 그게 돈이건 인간관계건 건강이건 지금 내가 막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그것이 꿈이건 부상이건 병 걸린 것이건 국가 간의 전쟁이건 상관없이 유일한 차이는 내 주변에 나타나는 꿈이건 사회 현상이건 개인 현상이건 양극성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반면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사고는 국가의식의 불균형을 반영한다는 데 있다. 집단의식. 전쟁은 집단의식의 불균형. 그죠? 우크라이나도 그렇죠. 우크라이나도 우리나라 6.25와 똑같은 러시아파와 유럽파가 이렇게 1940년도부터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 상황하고 같았고,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계속 있었었잖아요. 그리고 저 서해안하고 남해안은 간첩들이 엄청나게, 고정 간첩들이 많이 살았죠. 연락책으로. 그런 식으로 다 많이 살았죠. 서해안, 남해안 쪽에 지금도 그런 좌파 쪽 성향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기 강화도부터 저기 부산, 울산까지 많죠. 그렇게 이제 의식이 그렇게 우리는 나라 자체가 의식이 갈려져 있으니까 나라 자체도 갈려져 있는 거죠. 집단의식이.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의 찡그린 얼굴이 불쾌하다면 당연히 우리는 찡그린 얼굴을 바꿔보려고 웃음을 띌 것이다. 거울에 자기가 찡그린 얼굴이 있으면 웃음을 좀 띄워보고, 거울에 비춰진 자기가 흰머리가 많으면 염색도 좀 하고 머리도 다듬고 루즈도 바르고 하죠.
거울 속의 자기를 마음에 안 들 때. 그러면서 우리는 웃음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그 상황을 해결한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우리는 자신의 반영물을 그렇게 현명하게 대응하지 않는다. 삶 속에 우리는 거울을 벽에서 떼내 숨겨버리거나 거울에서 달아나거나 거울을 박살내버린다. 이 지점에서 비근한 예 하나를 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에 걸려서 아프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장에 우리는 이 죄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런 상황을 일으킨 주범으로 콱 찍고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누가 퍼뜨렸는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놈 자체는 나쁜 놈이라고 비난을 퍼붓는다. 이제 우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운다. 우리 의식이라는 진짜 원인을 찾는 대신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 한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자기는 상대방에게 죄의식을 강요하고 따라서 둘은 분리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인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위한 방편이고 수단이었다. 이런 우리들의 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인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이런 시각은 세상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불러들인 것은 조화로운 에너지 흐름을 막는 불균형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독감은 우리가 저지른 전염병은 우리가 저지른 차단 행위의 반영으로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드러나는 방법이다.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하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독성 물질 따위는 시시각각 우리 몸속으로 흘러다니고 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이것들은 존재한다. 어딘가 휴가를 떠나지 않고 버젓이 우리와 함께 지금 항상 여기에 같이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계속해서 우리 몸속을 흘러다닌다.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버릴 때는 그것들이 더 이상 흘러다니지 못할 때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들이 막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우리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에 초점을 맞추는 인식에 있다. 이런 인식이 그릇된 인식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변비는 막힘을 나타낸다. 변비라는 상황이 의식의 물질 반영임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이 변비라는 상황을 싸워야 할 나쁜 것으로 따로 가려낸다. 변비는 원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어하는 징후임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병이건 모든 질병은 그 사람이 삶에서 배우지 못한 교훈을, 아니 우리가 다른 식으로 배우기를 거부하는 교훈을 그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지적해주는 법계의 한 방법이다. 변비는 당신 마음속에 있다. 그 원인을 조심스럽게 추적해보라. 그러면 아마도 어떤 과거 감정의 찌꺼기를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거나 흘려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당신의 태도를 볼 것이다. 소화를 해버리거나 흡수하기 싫어하는 어떤 기억 따위를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대장이 막히고 돈도 막히고 건강도 막히고 혈관도 막히는 것이다. 그렇게 소화하거나 흡수하기를 거부할 때 그것은 미해결 상황이 되어 물질, 당신의 신체에 반영된다. 당신이 그렇게 스스로 소화 과정을 거부했으니 결과는 문제의 발생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형태 차원에서 해석하는 변비는 단지 어떤 징후,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체로 우리는 위의 추론과는 역으로 징후를 다루는 것으로 상황에 저항한다. 징후의 유일한 목적은 원인을 가리키는 데 있을 뿐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 나쁜 것, 재수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나머지와는 다른 독자의 유효성을 갖는 것으로 다시 한번 그 극성을 가려내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징후는 형태를 바꾸어 다른 어딘가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변비약을 먹다가 보면 당신 거울을 들여다가 보면 뽀록지를 발견하기도 하고 몸에서 종기가 생기기도 하고 돈이 막히기도 하고 사람이 막히기도 하고 차가 막히기도 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할 것이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닦는다고 해도 뽀록지를 없앨 수 없다. 종기도 없앨 수 없다. 길 막힌 것을 뚫을 수도 없다. 당신의 막힌 상황이나 임기의 흐름을 뚫어낼 수도 없다. 당신은 그 원인을 보지 못하고 징후들만 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런 뽀록지들, 그런 병들,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당신의 의식이다. 자, 이제 우리가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그 문제에 관한 100권의 뛰어난 책들을 읽는다고 생각해보자. 아마 우리는 틀림없이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정신 상태를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징후는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다시 건강해질 것이며 자신이 진짜로 나았다고 믿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한 일이라곤 질병의 나무에서 자그만 가지 하나를 잘라내기 전부다. 나무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아주 싱싱하다. 여기서 우리는 질병보다 건강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또 한 번의 양극성을 분리시키고 말았다. 병은 나쁜 것이고 건강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건강책을 보고 무슨 이런 책을 보고 저런 책을 보고 해서 이걸 하다가 보면은 아토피를 날 수도 있고 허리 아픈 걸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암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건 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계속 그 결과를 다루는 것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생기게 되어 있다. 또 한 번 그렇게 양극성을 분리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질병과 건강은 응집된 한 전체의 양극성의 단면일 뿐이다. 질병은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 내면 상황을 비춘다는 점에서 언제나 유력하며 엄청난 치유력을 갖는다. 따라서 질병을 영어로 표현하면 disease, this is 불편함이라고 하는데 이 삶의 불편함, 몸의 불편함의 근본 원인이 하나됨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개별적인 그런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안락함의 easy가 아닌 disease, this is 질병이 되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우리는 틀림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분명히 우리는 징후를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우리는 참된 원인을 다루지도 않았다. 이 책에서는요, 우리는 주인공에 대한 거, 공의 나에 대한 거, 열애장에 대한 거, 법보장에 대한 거, 공덕장에 대한 거, 연꽃이 피어나는 그 법화경에 대한 거를 이론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아직 원인을 안 다뤘어요. 지금 계속 노자 도덕경의 제2장 이 양극성의 정체에 대해서 양극성의 우리 세대들만 해도 이 머리에 글자가 많이 들어간 먹물 세대래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설득시키고 우리가 우리를 공부시키고 우리가 우리를 납득시켜서 이 양극성을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하기 전에는 제가 보니까 암만 기도 열심히 하고 암만 명상 많이 해도 그대로예요. 원인을 정확히 모르니까. 네, 그러니 원인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빼떼르 에르베
우리는 신이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양극성 이제 두 개의 극성이잖아요. 두 개의 극성이니까 결국은 둘이 아니다. 불이사상. 불이 유마경의 불이사상. 유마거사라는 막대한 부자가 깨달은 것은 둘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전혀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지만 결론은 유마경의 불이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빼떼르 에르베이 바로 이 책이다. 그런 결론을 저는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